네, 안녕하세요. 대치올림피아드 원장 권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올림피아드 원장 김찬용입니다. 네, 오늘은 대치동 전체에서 KMO 1타 아, 감사합니다. 네. 하고 계시는 네. 조합의 신 김찬용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KMO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KMO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KMO라는 거는 이제 IMO라고 해서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 대회에 나가는 저희 나라의 국가대표를 뽑는 수학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중등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등 KMO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또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초등 고학년을 위해서 KJMO라고 해서 K 주니어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주로 관해서 수업하는 거는 중등 KMO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대치동에서 뭐 상담실부터 좀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자, 김찬영 원장님 KMO 수업하신 지는 얼마만큼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또 기억이 납니다. 네, 2003년 제가 11월 15일 날 첫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 만 19년을 거의 딱 꽉 채운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대단하시고. 그 19년 동안 네. 저도 대치동 현장에 있으면서 꾸준하게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좀 지명도를 많이 받으신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좀 많이 괴롭혔죠. 네, 저 때문에. 네. 자, 근데 20여 년간 그러면 대치동에서 이렇게 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KMO 수업을 계속 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아무래도 혼자 KMO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진입할 때는 후배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제자라는 느낌보다는 네. 후배라는 느낌이 강해서 사실 이 친구들한테 저만의 좀 공부 비법이 입혀지면 좀 어떤 변화를 보일까 하고 했는데 좀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성적이 터져가지고 네, 제가 좀 뭐 입문한 지 한 2년 만에 스타가 돼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친구들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꾸 더 욕심이 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딸도 김찬영 원장님한테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따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유, 과찬이십니다. 미남이시잖아요. 네, 아유. 따님도 아주 미인이셔가지고 너무 과찬이시고. 미인이신가요? 네, 인기가 아주 그냥 제가 질문을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대치동에서 수학을 좀 좋아하고 좀 한다는 아이들은 대부분 KMO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2003년부터 한 2008년인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 이전, 한국영재학교 빼고 서울과학고나 한성과학고가 있던 시절에는 과학고에는 이제 KMO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KMO의 금상을 받으면 뭐 서울과고는 12명, 한성과고는 뭐 8명 정도의 특별 전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금상이면 뭐 몇 점, 은상이면 몇 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그 가산점을 받고 입학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네, 그래서 KMO를 많이 누구나 다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직업 부분에서 좀 의대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도 의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성화 대학을 살려야 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의대에 대해서 조금은 영재학교나 과고에서 좀 가지 말아줘라,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대를 지향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조금은 이탈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도 영재고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진학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네. 진행이 되는데 또 이게 또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렇죠. 제가 네. 더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재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고1 입학한 학생들한테 지금 제재가 가해 있는 이제 학생기록부가 3년 뒤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에 따라서 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향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KM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뭘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요즘에 저희 학원을 찾으려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배들은 좋다, 가봐라, 해봐라 하는데 대체 뭐가 좋은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나신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나 과학고 내신을 하시다가 네. 이제 경시를 한 6개월 입문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강의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여쭤봤죠. 선생님 6개월 공부해 보시니까 학생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현재 지금 과학고 내신을 하는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내신을 하는 친구들을 이제 지켜보면 학생들이 너무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쓰지를 않고 자꾸 유형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만 또 시간치기만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풀 수 있는 유형은 계속되고 풀지 못하는 건 계속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은 계속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네. 또 그 다음 책, 또 그 다음 책, 책을 여러 번 돌리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돼서는 2등급도 나오기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6개월 동안 경시 공부를 해보니 학생들이 이제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보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KMO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저한테 오히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MO를 공부하게 되면 조금 버티는 힘이 그쵸. 세지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오래 고민하다 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자동으로 길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조금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의 시간이 좀 더 는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KMO의 큰 장점이 아닐까. 진짜 학부모로서 너무 딱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이 말을 하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등록을 하시려고 카드를 꺼냈어요. 네. 자, 그러면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KMO를 준비하지 않고, 요즘에 또 대치동 학부모님들이 선행을 너무 많이 일찍 네. 하시는데, 뭐, 진도 선행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실제로 이제 KMO를 안 하고도 수능에 만점을 갔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일반고 의대를 해서 수능 만점을 통해서 정시를 통한 의대를 가려는 학부모님들이 경시가 과연 의미가 있어? 왜 경시 가면 우리 아이가 너무 패배의식이 쩌는 거 아니야? 괜히 가서 뭐 아이가 수포자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에 갖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어머님들의 이런 실제로 일반고를 가면서 어머님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어제 이제 실제로 지금 K 고등학교에 이제 1학년에 다니시는 학부모님을 제가 한번 좀 모시고 한 2시간 동안의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선행이 빨라졌는가를 먼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등학교 갈 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하기에는 킬러가 결국에는 이제 킬러 세 문항을 풀어내느냐가 수능 만점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걸 하려면 봤을 때 거의 뭐 10,000문항 가까이를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서 언제 이걸 풀고 있냐 이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2, 중3 때 다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선행이 대치동에서 엄청 빨라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었죠. 아니 그러면 경시의 도움이 정말 없나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바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능 만점을 위해서 킬러 문항을 그럼 10,000문항을 풀어야 되는 경지에 이뤄야 되는데 경시라는 친구들은 100문제만 소화해도 이거를 다 소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의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지더라. 그래서 본인 자녀는 내신 시험 볼 때 전날만 문제를 푼대요. 네. 그래도 만점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도 둘째가 있으면 또 시킬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KMO를 조금 안 한 친구들은 그만큼 가려면 훨씬 더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참고로 학생들한테 한번 중2 경시를 했던 애들한테 저도 수능 문제를 한번 풀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뭐 일부 선행을 아주 뭐 극단적으로 한 애들, 필요로 하는 부분들 외에는 애들이 수능 문제 다 풀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또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이제 경시 입문반 이제 딱 2개월 지난 친구들한테 사실 저희 한 분 선생님이 좀 궁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수상화가 끝나니까 고2 3월 모평이 있잖아요. 네. 그걸 풀려봤대요. 평균이 몇 점이 나왔을까요?
몇 점인가요? 네, 90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뭐 애들이 그냥 네. 준비 안 하고 그냥 풀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시간 100분도 안 하고 한 80분 조금 안 되게 봤는데도 그 정도의 성취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지 2개월만 공부했는데도 그 정도 성취도가 나오니까 어민들이 조금은 경시에 대해서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아이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똑똑하죠. 똑똑하지만 그만큼 이제 항상 들어오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입학시험이 만점 받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보통 대수 20문항에 한 15개, 16개 이렇게 막던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대표 아이들도 많이 배출을 하셨고 네. 똑똑한 아이들 많이. 아닙니다. 요즘에 인문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네. 제가 그래서 많은 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원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그 맛에 하는 거죠. 네. 서울대 졸업해서 뭐 스탠퍼드 가 있는 친구들도 방학 때 와서 원장님 찾아오고 뭐 이런 제자들 많이 저도 이렇게 옆에서 많이 봤는데 어떻게 좀 잘 컸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잘 나간 애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잘 나간 애들만 저한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뭐 한 친구는 이제 이 친구는 원래 유학을 준비하다가 이제 유학이 이제 보통 9월에 입학을 하는데 12월에 원서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뭐 KMO 좀 공부 좀 해보고 갈까 하고 왔었는데 그 친구가 9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 KMO 2차 은상까지 받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힐스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또 동부권에 12 정도 되는 사립학교에 갔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뉴욕주에 3년 내내 1등을 했습니다. 당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에일대, 스탠포드, 프린스턴 전부 다 3개 학교 다 장학금 받고 입학을 뭐 허락 받았는데 이제 결국에 스탠포드 컴공을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제 많이 아시는 링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죠? 윈도우인가? 구글에서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스템 총괄 책임이 아니고 부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항상 방학 때마다 찾아오는 그 친구고요. 근데 생각보다 유학 간 친구도 되게 많아요. 많고 모르겠습니다.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의대에 간 친구도 몇 명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연대의대 다니는 이제 예과 2학년이죠. 예과 2학년인데 얘가 벌써 의사학회지에 논문을 벌써 4권을 실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그 친구는 서울가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가고 나오고 또는 영재학교 나왔을 때 의대를 꼭 막아야 될 것이냐 조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친구들은 거기 가서도 연구를 계속 하고 싶어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조금 물리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물리 공부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쉽게 어떤 이제 질병을 조금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한 그 논문이 벌써 실렸고 곧 뭐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영재, KMO 이렇게 하는 친구들 생각을 하면 오해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담실에서 이게 상담을 학부모님들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뛰어나네? 우리 애는 아니네. 이런 좀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봤을 땐 성실한 아이. 그리고 영재 애들이 수학과학을 뛰어나게 잘하지만 또 노력을 안 하지 않거든요. 되게 공부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 좀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저기 나와서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재는 이제 뭐 수학 영재도 있지만 학습 영재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재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중에도 사실 수학 영재는 30% 정도인 것 같고 학습 영재가 거의 70%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이제 과학고를 나왔지만 저 때 과학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수학이 저희는 이제 지방 과학고를 나왔지만 이제 전교생 60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수학에 관심이 많고 수학이 좀 뛰어나다고 친구는 1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서 수학에서도 조금 더 특출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자녀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수학적으로 막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KMO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이 잘 되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그쵸. 사는 것처럼. 네. 네. 그렇죠. 네. 자, 요즘 아이들이 좀 선행이 되게 빨라졌는데 2, 3년 선행은 뭐 대치동은 기본인 것 같고 초1이 이제 고등 수학을 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이제 진도에 너무 초점을 많이 두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K모 준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에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또한 선행을 붙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보다는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자, K모 준비를 시작하면 경시 공부에만 예전에는 사실은 월수금 수학을 다니면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비워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죠. 아, 다른 과목과 밸런스를 맞추기 힘들다. 뭐 수학만 잘하고 국어 영어는 못하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뒤처지면 어쩌나.